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아리따운 서울대학교 마취 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참 기대가 많은데요. 자, 교수님. 요즘에 정말 어떤 분들도 한 군데 이상 안 아프신 분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네. 통증이 왜 생겨나는 건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칼에 베었다, 아니면 못에 이렇게 탁 찔렸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프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런 딱 그 본능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외부 네. 자극에서 그게 통증이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부위가 굉장히 아프지만 그러면서 통증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그 부위가 나아지면은 통증이 좀 좋아지면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내추럴 힐링이다, 자연적인 치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통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그런 감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꼭 있어야 되는 통증이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통증이 어떤 것이냐. 원래는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통증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되는 통증. 그런 경우는 병적인 통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런 병적 통증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성 통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런 만성 통증을 겪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여러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 되기 전에 막아주시는 게 좋겠고 만성 네. 통증이 되더라도 초기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통증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 계시는 게 능사가 아니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네. 이게 저는 약간 편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들이 네. 통증에 더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편견 아니시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 여성분들이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원인들, 또 가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남성하고 여성은 호르몬이 많이 다르죠. 우리 네. 몸에 갖고 있는 호르몬이. 근데 여성 호르몬으로 얘기되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통증을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게 하는데 관여한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많은 여성분들은 네. 통증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통증을 인지하는 그 신경 수용체 개수가 남성분들보다 훨씬 많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다수의 연구에서 여성분들이 통증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통증이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럼요.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아픈 통증, 예를 들어 막 근육통이 막 감기 몸살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 같은 근육통이 3개월 내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상생활도 거의 못할 거고 네. 막 자다가도 아파서 통증으로 깰 거고 그러면 수면 장애가 심해지고 낮에는 아프고 계속 졸렵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상상만 해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통증 환자에게 우울증이 많이 동반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뭐 많게는 80%까지도 우울증을 경험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환자에게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통증이 굉장히 많더라, 많이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의사들끼리는 얘기하기를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우울증과 통증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좀 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감정을, 기복을 인지하는 그 부분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을 다쳤다, 아니면은 통증이 자꾸 뇌로 올라가서 어떤 통증을 인지하는 부분이 과흥분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울증과 기분을 관장하는 부위도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과 우울증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네.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아, 저분은 아프셔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이게 맞아요. 그 네. 아파서 얼굴이 뭐 안 좋아지신다기보다 그 네. 표정이 네. 우울해서 그렇게 맞아요. 되셨던 네. 것 같네요. 통증 환자분들 살펴보면은 정말로 우울한 그 기분을 호소하시고 표정도 굉장히 밝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통증과 우울증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통증 환자의 우울증을 평가하고 우울증 환자의 통증 역시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